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데이터 투 벡터라는 제목의 메타 AI에서 얼마 전에 낸 셀프 슈퍼바이즈드 페이퍼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인트로덕션이랑 메소드, 익스페리먼트랑 리절트를 한 번에 보고 그런 다음에 좀 논문에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디스커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순서를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선생님께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알고리즘이 대부분 다 이제 모달리티별로 다른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방금 해주셨던 DB 인포맥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개념 자체가 여러 개의 모달리티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수는 있지만 이제 모델 구조 자체가 그 알고리즘 모달리티별로 다 달라야 한다라는 그런 제한점이 있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마 다 익숙하실 거예요. 가운데 있는 거 빼고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비올이고 가운데 있는 건 이제 스피치 데이터를 셀프 슈퍼비전 해주는 웨이브 투 벡터라는 모델이더라고요. 저는 아예 처음 봤는데 네, 이게 스피치 쪽에서는 굉장히 버트 같은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이제 뭐 말 안 해도 다들 아실 그런 버트의 모델인데 이제 딱 봐도 다들 이제 모델 구조가 다르고 이 비올 구조에다가 스피치 데이터를 넣거나 아니면 텍스트 데이터를 넣는다고 해서 학습이 되지는 않듯이 이제 모달리티별로 다른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했다가 이제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던 문제점이었고요. 제대로 논문이 어떤 건지 이제 알기 전에 간단하게 비올은 딱히 안 나오지만 이제 웨이브 투 벡터랑 버트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웨이브 투 벡터는 아예 처음 본 모델이고 버트는 읽은 지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모델 자체를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 포인트 준 녀석들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스피치 데이터니까 이제 컨티니어스 하잖아요. 이제 얘를 이제 특정 윈도우 사이즈로 이제 스팬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뭐 1D CNN을 사용해서 이제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지금 얘네들이 컨티니어스한 인풋이다 보니까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거 전에 이제 퀀티제이션이란 거를 해줘요. 이거는 그냥 한국말로 직역하면 뭐 양자화인데 그냥 디스크리트하게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디스크리트하게 만든 이 퀀티제이션한 벡터 Q와 그리고 이제 앞서 CNN을 사용해서 만들어졌던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을 일단 트랜스포머에다가 넣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몇 개를 마스킹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5개의 리프레젠테이션을 트랜스포머에다가 넣는다고 할 때 5개를 다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1개 정도는 마스킹을 해준 다음에 트랜스포머에다 넣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마스킹을 한 채로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마스킹한 녀석과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양자화했던 그 벡터 2개를 사용해서 아까 소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던 컨트라스티블 로스를 줄이는 방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사실 뭐 자세한 수식 같은 거나 아니면 알고리즘에 대한 거를 다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제 얘네는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을 마스킹한 다음에 넣고 그렇게 마스킹된 녀석과 이제 양자화된 어떠한 벡터, 어떠한 리프레젠테이션 사이에 이제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사용해서 학습을 하는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마스킹을 어떤 파트에서 하는지 그리고 이 Q라는 녀석이 양자화된 벡터인 것 2개 정도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버트인데 사실 뭐 다들 워낙 유명한 논문이니까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냥 가볍게 한 번만 보고 넘어가자면 일단은 뭐 크게 훈련 방식이 2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마스킹이고 또 2번째는 이제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저희 논문이랑은 아예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마스킹을 하는 거는 이 인풋에 이제 토큰을 어떤 센텐스 텍스트를 이제 토크나이즈 한 다음에 그 토큰을 이제 인풋으로 넣어주는데 그 토큰 중에 일부를 마스킹한 다음에 이제 그 마스킹한 상태에서 텍스트를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생성을 해줍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에 넣은 다음에 이제 뭐 그 아웃풋을 사용을 해서 어떤 토큰이 마스킹이 되어 있는지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한다라고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인풋을 마스킹한 다음에 아웃풋을 사용해서 어떤 인풋의 어떤 부분이 마스킹이 되어 있는지를 예측을 하는 모델이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웨이브 투 벡터나 버트 둘 다 어디에서 마스킹이 됐는지가 굉장히 이제 논문에서 어, 데이터 투 벡터 알고리즘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그리고 웨이브 투 벡터는 이제 Q라는 어떠한 양자화된 디스크리트한 리프레젠테이션 벡터가 사용되었다 정도만 이제 알고 계시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데이터 투 벡터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제 엄청 간단하고, 그리고 네, 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한점이었던 이제 모달리티별로 다른 그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한다는 리미테이션을 이제 해결을 해줬는데, 이제 이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비전도 리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가능하고, 스피치 데이터도 가능하고, 텍스트 데이터도 이제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 가능합니다. 이 사실 자체가 사실 데이터 투 벡터의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인코더 부분이 살짝 달라지기도 하고, 뭐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니까, 네,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건 이제 이 논문의 저자분들이 그냥 아예 퓨처 워커로 남겨두고, 데이터 인코딩하는 부분 빼고는, 그리고 이제 마스킹을 어떻게 해주는지에 대한 거 빼고는 완전히 이제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진행해도 이제 소타에 준하는, 각 모달리티별 소타 모델에 준하는 성능을 낼 수 있다가 이제 데이터 투 벡터의 가장 중요한 컨트리뷰션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거는 이게 사실 전혀 그렇게 생기지는 않았지만, 이게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전형적인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마스킹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이제 여러분들도 다른 논문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티처 모델이랑 스튜던트 모델을 사용을 해서 EMA로 이제 티처 모델을 학습을 해줍니다. 스튜던트 모델은 자기만의 로스 펑션을 사용해서 바로 다이렉트하게 SGD로 학습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사용을 해서 이 스튜던트 모델의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EMA를 사용해 티처 모델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거는 이 티처 모델의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네, 전반적인 이제 데이터 투 벡터의 모델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여기서 사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게 다예요. 굉장히 간단한데, 이제 좀 지금까지 왜 비슷한 거 있었는데 걔네들은 왜 잘 못 됐냐, 뭐 이런 거를 살펴보자면,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구조의 트랜스포머 모델을 티처 모드와 스튜던트 모드로 나눠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티처 모드에서 그 스튜던트 모드가 예측해야 하는 라벨을 만들어주는데, 티처 모드에서 생성하는 라벨은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트랜스포머의 한 블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티처 모드에서 마지막에서 K개의 블럭의 아웃풋을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ATL이라고 여기서 논문에서 표현을 해주는데, T번 타임 스텝,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에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T번 에폭의 I번째 블럭의 아웃풋을 ATL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단치 얘기를 하자면, 이 모델이 이제 하나의 블럭이 트랜스포머의 한 블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T번째 에폭이라고 생각을 해줬을 때 마지막에서부터 K번째에 있는 이 블럭, 그 블럭의 리프레젠테이션이 ATL인 거죠. 그냥 마지막부터 카운팅을 해줘가지고 마지막 블럭에서부터 K개까지의 블럭을 이제 스튜던트 모델의 라벨로 사용하겠다, 타겟 목표로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티처 모델이 라벨을 만들어주고 스튜던트 모델이 그거를 예측해주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이렉트하게 사용을 하는 거는 아니고, 이제 노멀라이즈를 해준 다음에 이제 걔네들을 다 더해서 평균을 내줍니다. 이 노멀라이즈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여기서는 그냥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구나 정도로만 알고, 이따가 디스커션에서 다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스피치에서는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고, 비전이랑 텍스트에서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줍니다. 뭐 이거는 딱히 왜 이거를 선택했냐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안 해줬고요. 그냥 스피치에서는 인스턴스를 해주고 비전이랑 텍스트는 레이어만 해줬다 정도로만 논문 저자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모든 K개의 블럭 아웃풋을 다 더해서 평균을 내주는데, 사실 저는 이제 다 더하고 평균 내고 아니면 각자 따로따로 예측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전 맨 처음에 이제 각자 따로따로 예측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냥 더해서 그 예측을 해주는 거랑 평균을 내서 그 예측을 해주는 것 두 개가 성능이 더 좋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평균을 낸 다음에 예측을 해주는 게 속도가 더 빠르다고 이제 논문에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논문 자체는 이게 다예요. 이게 정말 다고 그냥 티처 모델에서 마지막 K번째 모델 블럭들의 리프레젠테이션을 노멀라이즈 해준 다음에 그걸 평균된 값을 스튜던트 모델이 아웃풋 값으로 이제 타겟 값으로 정해둬서 훈련을 한다가 이제 데이터 투 벡터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있었던 다른 셀프 슈퍼비전 모델이랑 다른 거는 이제 컨텍스츄얼라이즈드 됐다라는 것과 컨티뉴어스 하다는 점을 이제 데이터 투 벡터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이제 이 두 가지 타겟이 이 두 가지 캐릭터리스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데이터 투 벡터 저자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컨텍스츄얼라이즈드 됐다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아까 버트 같은 경우는 인풋 토큰을 예측을 해주고 있고 웨이브 투 벡터 같은 경우는 그냥 예측이 아니라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사용해서 학습을 해주는데 데이터 투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 리프레젠테이션 값 그러니까 뭐 문맥화 되었다라는 게 그냥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들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뭐 이것 덕분에 성능이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아까 웨이브 투 벡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퀀티타이즈 그랬었나요? 하여튼 양자화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게 디스크리트하게 데이터를 바꿔줬다는 건데 사실 저도 그 논문을 읽어보지는 않아서 왜 굳이 양자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와는 다르게 이 타겟 리프레젠테이션이 컨티뉴어스 하다가 이제 두 가지 특성이 굉장히 이제 핵심이라고 논문 저자들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컨티뉴어스 하다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이해는 잘 안 가는데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값을 예측을 해준다는 거니까 이제 컨텍스츄얼라이즈드 됐다라는 거는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모델 자체는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티처 모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EMA를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해요. 그 티처 모델에서 마지막 K번째 블럭, 마지막 K개의 블럭의 리프레젠테이션을 평균을 낸 값을 스튜던트 모델이 이제 예측을 하는 거고 그 예측 값을 바탕으로 스튜던트 모델은 학습을 진행하는데 이제 티처 모델은 이것처럼 이제 기울기 값을 구해가지고 다이렉트로 SGD처럼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스튜던트 모델의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EMA를 사용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여기에 있는 이 라지 델타를 티처 모드의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타우는 하이퍼 파라미터이기는 한데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고정되어 있는 값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좀 작은 값으로 진행을 해요. 왜냐하면은 티처 모델은 스튜던트 모드는 지금 어떤 로스 값을 바탕으로 학습이 진행되지만 티처 모드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정말 아무거나 막 예측 그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를 만들어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서 초반에는 이 델타 값을 덜 사용을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스튜던트 파라미터를 많이 참고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타우의 값을 작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야지만 이 티처 모델의 파라미터가 그 이전 타임의 자기 자신의 파라미터보다 스튜던트 모드의 파라미터에 더 많이 영향을 받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다가 조금씩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과거의 자기 자신의 파라미터에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게끔 그 타우 값을 조금씩 증가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방식이 원래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것도 좀 신선해서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스튜던트 모드가 티처 모델에서 만들어진 그 타겟 값을 어떤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예측을 하는지에 대한 건데 사실 이것도 저는 배움이 짧아서 그런 거겠지만 처음 보는 로스 펑션이었어요. 그 아웃라이어에 레스 센시티브 하도록 스무스 에러 로스 펑션을 사용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뭐 에러 값이 절대 값이 이제 베타보다 작을 때는 이런 식으로 뭐 L2 로스를 사용을 해주고 그 아닐 때는 에러 로스를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해준다. 처음에 이제 베타로 왜 나눠주고 2분의 1 베타는 왜 빼는 거지 했는데 그냥 이제 그 yt-ftx 값이 베타일 때 그냥 로스 값이 미분 가능해야 하니까 뭐 그렇게 대충 해준 것 같아요. 뭐 베타 값은 하이퍼 파라미터여가지고 직접 튜닝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아웃라이어에 좀 덜 센시티브한 스무스 에러널 로스를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따 디스커션에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뭐 익스페리먼트는 사실 제 기준에는 별거 없었어요. 뭐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한 거는 아니었고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랑 뭐 모델 구조 이렇게 설정을 해둔 다음에 실험을 해봤더니 성능이 어떻게 나왔다 정도가 나왔는데 이제 마스킹이 사실 제 생각에는 마스킹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어, 마스킹을 한 상태가 네, 여기 모델을 보면은 이제 마스킹을 했을 때와 마스킹을 하지 않았을 때 에 따라서 이제 티처 모드와 스튜던트 모델의 인풋이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마스킹을 어디다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마스킹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막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해 봤다기보다는 비전의 경우에는 그냥 4 곱하기 4 크기로 마스킹을 했고 DIT 모델의 마스킹 방법을 그대로 따랐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스피치 모델 같은 경우에도 그냥 레이턴트 스피치 리프레젠테이션의 스팬을 마스킹을 해줬다. 이거는 이제 무슨 소리냐면은 그냥 이것처럼 예, 그냥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트릭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요 정도 어떤 적당한 길이 스팬이라고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하는데 적당한 길이만큼을 그냥 마스킹을 해줬다. 예, 적당한 연속적인 길이의 부분, 스피치를 마스킹을 해줬다라고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이거 길이에 따른 성능의 변화 같은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실험을 진행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벌트랑 똑같이 토큰을 마스킹을 해줘서 이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뒤에서 또 얘기를 다시 하겠지만 마스킹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센시티브 할 것 같은데 마스킹에 대한 실험은 딱히 없고 그냥 그 모델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하이퍼 파라미터가 어떻게 돼 있는 상태에서 뭐 모델 크기만 바꿨을 때 다른 모델들과 성능 차이가 어떻다 정도의 실험만 진행한 게 조금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는 이제 막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진 않아요. 오히려 다른 게 더 좋기도 하고 이제 데이터 투 벡터 같은 경우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지 모델이랑 베이스 모델 크기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뭐 페코라는 모델이 더 성능이 좋기도 하고 네. 그리고 여기 스피치 같은 경우에도 성능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제 그 라벨 데이터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뭐 하이퍼 그 파인 튜닝을 할 때 성능이 다른 게 더 좋기도 하고 뭐 동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텍스트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성능이 이제 다른 소타들이랑 비교될 만하다. 예, 그냥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이제 비전, 스피치, 텍스트 세 개의 모달리티에 똑같이 사용 가능하다라는 점 말고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각자 모달리티에만 적용이 가능한 소타 모델들이랑 성능이 비견될 만큼 좋다라는 게 이제 논문에서 제시한 컨트리뷰션이기 때문에 뭐 성능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렇군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서 진행한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K개의 그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제가 평균을 낸 다음에 스튜던트 모두가 그걸 예측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몇 개의 블럭 리프레젠테이션을 평균 낼 건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조금 의외였던 게 이게 저는 K가 증가할수록 당연히 이제 선형적으로 성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스피치랑 NLP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런 경향이 보이는데 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K가 3까지,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세 번째 블럭까지만 사용을 했을 때가 성능이 제일 좋고 그 이후로는 오히려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아마 리셉티브 필드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거는 뭐 트랜스포머이기도 하고 저도 아직은 확신은 잘 못하겠어요. 이것도 논문에서는 따로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냥 이제 K에 대해서 실험을 이렇게 진행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커션인데 사실 모델 자체는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되게 별거 없어요. 어떤 대단한 컨트리뷰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델 구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것도 아닌데 그냥 컨트리뷰션은 있죠. 엄청 대단한 이제 수학적인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증명을 하고 이런 거는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 모달리티에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스킹을 어떻게 하는지에 되게 민감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까 소희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때처럼 이제 그 어느 부분을
로컬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뮤추얼 인포메이션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마스킹을 어디 해주냐에 따라서 모델이 학습을 많이 할 수 있고 조금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마스킹이 굉장히 민감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그냥 아무 근거 없는 의심이라기보다는 이 스무스 에러 로스를 사용한 게 저는 조금 뜬금없었거든요. 갑자기 이제 아웃라이어에 덜 센시티브한 로스 펑션을 사용했다라고만 이제 되게 짤막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논문에서. 그래서 마스킹을 할 때 잘못되면 굉장히 아웃라이어 때문에 로스 값이 뻥 튀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걸 디스커션에다가 놨고요. 그래서 사실 데이터 투 벡터 자체 모델에서 좀 후속 연구를 하려면은 마스킹을 어떻게 하는 게 그 효율이 좋을지를, 그러니까 마스킹 스트래티지를 조금 학습하는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을 찾아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타러닝을 사용을 해서 어떤 마스킹 파트로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니까 마스킹을 다른 방법으로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보면은 그게 잘 되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웃라이어에 좀 덜 민감해지기도 할 거고 학습도 좀 더 잘 될 것 같아서, 예, 이런 실험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그냥 혼자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아까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넘어갔는데, 일단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콜랩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셀프 슈퍼비전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콜랩스가 셀프 슈퍼비전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학습을 결국은 어떤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인 건데, 그 리프레젠테이션 벡터가 학습을 잘못하면 그냥 이렇게 트리비얼한 솔루션이 되어버린다가 이제 셀프 슈퍼비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였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뭐 컨트라스티브 러닝도 했던 거고, 뭐 비율 같이 네거티브 페어를 사용하지 않는 뭐 비율 같은 것도 이제 나왔었고, 아니면 뭐 익스플리시트하게 이거를 강제적으로 흩뿌려 놓도록 학습을 하는 논문도 있고, 하여튼 그랬었는데, 이제 논문에서는 데이터 투 벡터에서는 이 콜랩스가 발생하는 원인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러닝 레이트가 너무 클 때, 그리고 EMA 디케이 레이트가 너무 작을 때, 그리고 이제 어드제이선트 타겟의 하이 코릴레이션.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저희가 이제 마스킹을 한 상태로 그 스튜던트 모델에다 넣어주잖아요. 근데 그 마스킹한 그 부분 안에서 마스킹 내의 데이터들이 서로 너무 연관성이 높으면은 결국은 그거를 예측하는 게 이제 데이터 투 벡터 자체의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그 마스킹 자체에서 마스킹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너무 연관성이 높아버리면은 사실 걔네들을 예측하느라 그냥 다 한 점으로 리프레젠테이션 벡터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제시를 해준 거죠. 뭐 이거 러닝 레이트가 큰 거랑 EMA 디케이 레이트가 작은 거는 하이퍼 파라미터니까 그냥 수정해주면 되는 문제인데, 이 마스크 안에 있는 그 타겟들의 코릴레이션 값이 너무 큰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주냐. 이제 이거는 사실 굉장한 트릭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마스크를 크게 해주면 된대요. 마스크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서로 너무 비슷해서 문제가 되는 거라면은 마스크를 크게 해주면은 비슷한 녀석들이 좀 비율이 작아지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마스크를 크게 해줘서 해결을 해줬다고 해요. 조금 김새는 방법이긴 한데 어쨌든 네,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이랑 EMA를 사용함으로써 또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간단하게 콜랩스를 해결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그 K개의 벡터를 다 평균을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노멀라이제이션 해주지 않으면은 어떤 특정 한 레이어의 벡터가 너무 이제 영향을 많이 끼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거 방법을 없애주고자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줘서 이제 하나의 레이어가 너무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녀석 때문에 트리비얼한 솔루션이 발생하는 걸 막아준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EMA는 그냥 이제 비올에서 사용했었던 뭐 그런 접근 방식이랑 똑같은 이유 때문에 EMA를 사용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콜랩스를 다른 데서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나 아니면 다른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같은 경우에는 다 콜랩스를 해결하고자 그런 모델들을 다 만들어낸 게 이제
근본이라고 논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냥 셀프 슈퍼비전 자체가 콜랩스를 발생하지 않게끔 학습을 해주는 게 좀 이제 근본적인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좀 새로운 방식으로 그 콜랩스를 해결을 했다라는 게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콜랩스, 좀 셀프 슈퍼비전 자체를 연구하실 분들이면은 이 콜랩스에 대한 문제도 반드시 이제 마주하실 텐데, 이 콜랩스를 해결하는 방법이 마스크는 그냥 여기 태스크 스페시픽한 거니까 넘어가고, 이 노멀라이제이션이랑 EMA를 조금 신경 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